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직접 발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 108쪽 보면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이의 발표 내용인데 이거를 쭉 읽으면서 108쪽, 109쪽을 읽으면서 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도록 합시다. 제목, 미래의 인재.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작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지금 대한이가 자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2개 제시했구나. 자료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맺는 말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대한이의 발표를 읽기 전이지만 발표를 할 때에는 이렇게 처음에 제목과 시작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중간 부분에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자료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꼭 설명도 해주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까지 해줘야 되구나. 이것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한이의 발표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미래의 인재, 안녕하세요. 1모든 발표를 맡은 김대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듬은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대요. 우리 모듬이 준비한 표와 자료는 표와 동영상입니다. 표와 동영상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자, 우리 모듬이 준비한 발표 주제, 우리가 처음에는요 지금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겁니다 라고 처음에 이제 인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사하면서 발표할 내용을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중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자료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라고 나와 있네요. 2008년, 2013년, 2018년에서 인재상이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했네요. 자, 설명하는 말을 쭉 들어볼까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거 뭡니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를 밝히고 있죠. 여기 출처. 조사한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따르면 2008년에는 창의력이 1순위였는데, 창의력이 1순위였는데, 2013년에는 도전의식이, 그리고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 1순위였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선생님도 궁금한데 우리 모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과 다른 산업 형태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필요한 인재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래에는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 자료를 통해서 자기 모둠의 생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할 그런 미래에는 우리가 어른이 되는 미래에는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인재상도 변할 거고 계속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이거는 우리 여기 출처 보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서 나온 동영상 자료네요. 지금 이 표지 보니까 동영상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준비한 자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방송한 일자리의 미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는 202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는 510만 개로 미래에는 한 사람이 평균 4-5개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직업이 하나인데 선생님도 미래에는 4-5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나 봐요. 우리가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토대로 미래에는 한 사람이 4-5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네요. 자, 지금 보면요.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EBS도 그렇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출처를 밝혔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져올 때는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좀 더 공식적인 기관, 공적이고 대규모의 기관일수록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어떤 개인의 생각이라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믿을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전문가라면 그 사람의 인터뷰 같은 자료도 신빙성이 있지만 어떤 일반 전문가, 일반인의 의견이라면 우리가 신뢰도를 검토하고 그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리한 미래 핵심 역량은 도구 활용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기 삶에 대한 자주적 관리 능력입니다. 앞서 발표한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서도 나타난 소통, 협력,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와의 연관성을 지금 또 짚어주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키우려고 핀란드, 독일, 아르헨티나와 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이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미래에는 어떤 인재,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끝맺는 말에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친구들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상으로 우리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자, 대한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흐름도 좋고 내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발표 주제는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발표 주제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이 되겠고 어떤 자료 준비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 준비했어요. 지금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도 준비했고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라는 영상 자료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리한 자료도 여기에 지금 넣어놨어요. 지금 이 1번과 2번 자료는 모두 잘 어울리고 적재적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했다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108쪽, 109쪽 내용을 토대로 우리도 대한이의 발표처럼 시작하는 부분, 지금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 그리고 또 중간 부분 좀 더 내용이 길겠죠? 그리고 끝맺는 말까지 대한이의 발표처럼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10쪽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도입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시작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처음 부분에 반장 선거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설을 할 때 처음에 어떤 노력을 하지요? 맞습니다. 듣는 사람을 집중시켜야 한다. 듣는 사람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딱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재미있거나 특이하거나 독특한 그런 시작 부분이 이제 집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작하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당연히 어떤 내용,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 발표 주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주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기억이 나실 텐데 선생님은 미래 직업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역량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 제목도 조금 재미있게 쓰면요. 재미있게 쓰면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미에만 치중을 해서 내용이 잘 안 드러나면 그것도 안 돼요. 선생님은 미래의 직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제목을 만듦으로써 살짝 평범하지 않게 해봤어요. 미래의 직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그러면 시작하는 말에는 듣는 사람을 집중시키면서 발표 주제가 드러나게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꿈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 같은 거. 예를 들면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또는 뭐가 있을까?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탈무드의 격언.
그리고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인디언 속담. 이런 식의 선생님은 명언을 이제 조금 넣으면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자 하고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까닭 직업, 꿈, 노력의 중요성을 선생님은 시작하는 말에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반부로 한번 가볼게요. 중반부에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와 그것을 설명하는 말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아까 우리 반 친구들이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생길 것 같다라고 정리한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표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더 생생하게 넣기 위해서 인터뷰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 인터뷰로 우리 반 친구 25명이 각각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생길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목소리 자료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틀어준 다음에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할 텐데 선생님은 우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선생님네 반 친구들은 셰프가 미래에 이렇게 좀 더 유망적인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직업은 아니지만 더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서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만드니까 셰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더 유망해질 것 같다. 또 어떤 친구는 소리가 다른 집에 전달되지 않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건축가,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건축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서 환경미화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공학자, 좋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우리가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면 빅데이터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그걸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좀 안 좋은 광고가 많아서 안 좋은 광고를 없애고 광고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광고 디자이너가 좀 더 또 유망할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드론 배달원, 또 로봇 조종사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실제 정말로 발표를 한다면 이거를 인터뷰로 목소리 자료를 이렇게 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료를 넣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이거예요. 여기 한국산업진흥원이라고 한국산업진흥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출처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해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표로 제시를 했죠.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중간 부분에. 지금 보니까 되게 다양한 선생님도 처음 보는 직업들이 새 직업으로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기술윤리 변호사,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상담원, 반려동물, 그리고 보니까 VR, AR, 인공지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블록체인, 로봇, 스마트홈, 스마트 센서, 유전자 상담, 간편 배웅식 개발자, 맞아요. 소셜미디어 컨설턴트, 빅데이터 큐레이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표로 제시하면서 또 설명을 할 것 같고요. 또 선생님이라면 또 자료를 한 개 더 제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엔 이런 직업이 생겨날 텐데 그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선생님은 미래 전문가의 인터뷰를 가져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래 전문가 누군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를 든 거예요. 미래의 사회에는 아까 대한이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력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대응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그래왔듯이 창조성은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은 미래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3가지를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끝맺는 말을 해볼게요. 끝맺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무엇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과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맺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끝맺는 말은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 요약하고 함께 생각할 점,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발표할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마지막 113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뒤 이제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좀 더 마지막으로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3번, 4번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이 없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처음 부분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죠? 이런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제목, 발표 주제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좀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적절한 자료를 적절한 형태로 제시하면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활용할 때는 꼭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스스로 그 발표한 내용을 이제 스스로 가족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수업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